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선글라스 끼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눈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영화 같은 데서 미국 사람들이 선글라스 많이 끼고 나왔지만 지금은 뭐 누구나 선글라스 안 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거는 패션이기보다는 패션이기도 하지만 또 눈을 보호한다는 그런 좋은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글라스를 한번 끼고 시작했습니다. 벗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I&I 그룹의 조세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정말 역사 이해로 지금은 인류가 태어나서 요새같이 눈을 많이 쓰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우리 옛날에는 무슨 책 같은 거 읽어줬는데 조그만 아이들도 다 아이패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눈의 건강에 대해서, 이 눈이 사실 어려서부터 지금 정말 사망까지,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눈인데, 그렇죠. 이 네. 눈을 건강하게 하려면 정말 이거를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초대했는데요. 그러면은 우선 그 아기들 태어나서부터 그 어떻게 아이들 눈의 건강을, 그리고 또 이 아기가 또 혹시 그 학교에서도 요새는 학교에서 아이가 좀 그 페이 어텐션을 안 하고 또 계속해서 너무 장난을 한다든지 그 클래스에서 딴짓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얘가 눈이 나쁠지 모르니까 아이 테스트를 하라고 그러는 거겠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안과 협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네. 눈은 이제 뇌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는 머릿속에 있지만 네. 뇌 중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안구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안구 그러네요. 신경은 이제 망막에서 뇌까지 연결이 돼 있는 신경인데, 네. 사실은 눈은 이 세상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만 이 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눈은 뇌의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학업을 배울 때 네. 이제 뇌에 집중해서 가르치잖아요. 창의력, 뭐 통찰력, 그다음에 뭐 인지력 이런 걸 보면 다 뇌를 이제 그렇죠.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교육 방법들인데요. 사실은 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이제 네. 뇌를 비중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네. 이 눈은 뇌의 연장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눈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은데 눈을 건너뛰고 바로 이제 뇌 쪽으로 가서,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정서 불안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학업이 떨어지면 아이들의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돌다 안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이런 데 와서 진짜 눈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테이크 케어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사실은 3세 건강이 100세까지 가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 아이들은 얼마큼 살지가 사실 궁금할 정도로 수명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눈의 건강을 얘기해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눈을 관리를 해야지 진짜 태어나서, 이제 또 저희가 하는 얘기가요. 눈은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네. 왼쪽 눈, 네. 오른쪽 눈. 왼쪽 눈이 가면 이제 오른쪽 눈의 기회가 있고요. 오른쪽 눈이 가면 사실 세 번째 기회는 없어요.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안 보이게 그렇죠. 되면은. 예, 근데 시력을 잃게 되면. 저는 여태까지 뇌하고 눈하고 좀 따로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하니까 뇌에서 생각하는 걸 눈이라는 영상을 통해, 렌즈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보는 거. 그렇죠. 정말 너무 예. 중요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그 백그라운드가 교육행정가고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렇게 그 항상 뭐 그 원인을 발견하기보다는 아이가 학교에서 집중을 못할 때는 첫 번째 부모한테 알려가지고 시력이 어떤가 측정해 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뉴욕시 교육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학교에서도 시력이 어떤 거를 첨부하라 그러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 좀 늦게 오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 하고 저희도 이제 좀 파헤쳐 보니까 네. 아이들이 학교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네.
전혀 눈에 대한 이제 관여도가 없더라고요, 학교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치과도 가야 되고 소아과도 가서 이것저것 다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눈은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아이들이 뭐 심지어 저희한테 오셨을 때 계속 아이들이 벽에 부딪힌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커브를 미스하고 넘어져서 뭐 다쳐서 온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력을 재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또 부모님의 입장을 좀 저희가 들어보면, 네.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한 번도 나한테 컴플레인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안과를 데려갈 생각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주는 그 학교에서 이제 우선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생년월일하고 예. 그다음에 proof of address 그러니까 네. 주소 증명하고 immunization record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성적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거기에 그 health record 건강 그 증명서 안에 그 시력 검사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 듣고 진짜 아이들은 뇌로 공부를 하지만 맞아요. 그 뇌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창문 역할을 하는 게 눈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아이들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눈 시력 체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요새는 그 한 10% 정도가 네. 스페셜 에듀케이션 특별히 그 좀 페이 어텐션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전체 그러니까 그 한 10% 모든 사람의 10%가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스페셜 니드 그렇게 특별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거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주 어린 경우에는 그 아이들한테 시력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아이들을 눈을 보호하여 준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안 좋다는 거를 빨리 그거를 캐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눈에 가장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네. 조기 진단이에요. 조기 네, 진단. 왜냐면은 그러면 그 조기 진단을 몇 살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권하는 그 나이 때는요. 네. 3세, 그다음에 3세. 6세. 왜냐면 6세의 이유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기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인다 이제 안 보인다. 이제 6세, 이제 3세 정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시력을 잴 때 뭐 1번이 잘 보이세요? 2번이 잘 보이세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선생님께서. 시력을 잴 때는. 근데 아이들한테 저희가 시력 잴 때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눈을 재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잴 수 있는 눈의 도수를 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기계로 하게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앞에 렌즈를 둠으로 인해서 이 뒤에 망막에 어디에 초점이 맺히냐를 가지고 저희가 도스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이제 상대적인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도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도 백내장 수술도 하고 저는 멀티포커스 다초점 내서 지금은 막 젊은 사람보다 더 20대보다 더 잘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요새는 안과를 가게 돼서 거기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가 내 시력과 나의 그 눈의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술하면 점점 좋아지잖아요. 네. 사실은 뭐 매일매일 기술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기술력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안과를 고르실 때 여기서 뭘 고민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이제 그 안과에서 진단할 수 있는 병명들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미국에서는 안경점하고 이제 안과 테스트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안경점을 다니시면서 이제 안과를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안과랑 안경점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이제 내과와 외과가 같이 있는 안과들이 많은데 네. 저희 아이엔아에서는 이제 내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점을 같이 하고 있는 안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수술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네. 조기 진단, 빠른 진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법을 빨리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안과를 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럼 어려서부터 눈이 안 좋게 태어났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의 시력이 교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경이나 그런 걸로 해서 보조해서
시력을 네. 좀 좋아질 수 어떤 지금 테크놀로지가 나와 네, 있나요? 이제 뭐 가장 많이 아실 만한 아이들이 눈이 나빠졌을 때 쓴 안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경이라 그래도 이렇게 보시기에는 네. 이렇게 보면은 안경이 뭐 태하고 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알에 들어가는 기술력이요. 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외관으로 보기에는 알 같지만 이렇게 안경 알을 여러 개를 두고 보면요. 네. 초점이 어디에 맺히느냐, 초점이 뭐 어떻게 그 초점이 뭐 다초점으로 맺히냐, 단초점으로 맺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썼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안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뭐 난시, 원시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세 개, 3포커스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사람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외관으로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이제 카메라 두 개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네. 네. 근데 이제 카메라 하나 작동이 서로가 잘 돼야 되지만 둘이 서로 같이 일을 하는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좀 능력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눈은 50대 50 딱 카메라 두 개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binocular vision problem이라 그러는데 이제 눈 두 개가 사물을 보고 이거에 대한 거리 감각, 두께, 색깔 이런 걸 다 인식을 하려면 네. 이 눈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포커스, 멀티 네. 포커스 같이. 근데 이 눈 하나는 작용이 잘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진단해서 치료를 해줘야지 영구적인 데미지가 없고요. 그럼 치료한다 그러는 거는 뭐 레이저를 치료하나요? 아니요. 아니면 안약을 치료하나요? 어떤 종류의 치료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랑 비슷하고 물리치료. 예, 이제 눈에는 이제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신경하고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발 하나를 절뚝절뚝 걷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무릎의 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힙에 대한 교정이 자세 교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잡아줘야 아이가 자세가 삐뚤어져도 시력이 좀 아니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쩔쩔 거린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게 발목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릎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목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다 원인이 다른 것처럼 네. 아이들도 눈이 두 개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원인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도. 예,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이 안쪽의 근육일 수도 있고요, 네. 눈 신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안과에 가서 검진하는 거가 좋겠네요. 그렇죠. 아이들도? 저희는 사실 6세를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이들 첫 검진하는 거는 아무리 늦어도 6세. 근데 요새 이제 여름 같은 데 보면 수영장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선글라스들 많이 끼더라고요. 요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근데 그러면 어른들한테도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눈을 보호한다 그러는데 아이들도 선글라스를 쓸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노화 과정 중에 저희가 가장 큰 블레싱의 커스가 뭐냐면 이 햇빛이거든요. 네. 이 자외선 노출은요 사람 피부 노화도 시키고, 네. 근데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살은 손이 계속 나와 있고 얼굴이 계속 나와 있지만 네. 뭐 이렇게 항상 뭐 장갑도 끼고 옷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노출돼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유일하게 햇빛이 계속 노출돼 있는 게 눈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망막의 가장 큰 적은 햇빛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가셨을 때 사실 이 선글라스는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패션 아이템보다 저희가 안과에서 바라볼 때는 네. 이게 메디컬 디바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T보다 R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 보호가 들어갔는지 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het빛을 눈은 밖에 나와 있는 시선은 계속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사실 저희가 이 퍼스널 디바이스가 생기기 전에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 UV가 스크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UV 노출은 자외선 노출은요 거의 잘 때 빼고는 계속 노출이 그래서 된다고 저녁 되면은 생각하시면 혹시 불을 끄고 저는 셀폰을 보거나 그러면은 꼭 그거를 다크하게 해가지고 50% 내려서 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또 어린애들 말고 이제 시니어나 보통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항상 바깥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다. 햇빛이 있을 때 그거가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사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망막의 햇빛 노출이 뭐 40년 정도 수명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100년 노출되거든요. 망막이. 네. 그러니까 진짜 저희 수명이 길어지면서
저희 인류의 연세 이제 들으실 분들이 네. 이 망막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훨씬 예. 오래 쓰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놀랐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인스트럭션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실내 실외에서도 항상 선글라스를 사용해야 된다. 거기서 이렇게 큼직한 선글라스 있잖아. 네.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어쨌든 그런 수술이나 어떤 수술, 눈에 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는 꼭 그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다 이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 백내장 수술이나 그런 수술하고도 선글라스들 안 끼고, 왜냐면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시야가. 그래서 그냥 안 쓰시고 다니는데, 또 네.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선글라스를 잘 쓰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백내장에 걸릴 그런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망막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햇빛 노출만큼 안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건강하신 분들은 보호 차원에서 쓰지만 네. 좀 병이 망막에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악화가 안 되기 위해서 뭐 치료 방법도 있고, 그거에 대한 더 이제 네. 악화 안 되게 그걸 막는 역할로 이제 선글라스를 필수로 써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은 도수가 있는 안경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다가 도수 있는 렌즈를 얼마든지 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네. 선글라스를 하면은 또 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요즘엔 기술력이 네.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요. 네. 네, 이제 렌즈도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초점도 이제 이 마켓에 나온 지 한 25년 됐는데요. 네.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다초점 옛날에 써봤는데 힘들었다 그러시는 분들도 요즘에 쓰시면은 네. 적응도 잘 되시고, 그런 식으로 요즘에 렌즈에 대한 기술력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바이올린을 하면서 막 눈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눈이 시력이 참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백내장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 시력이 너무 중요하고, 시야가 뿌여니까 제가 막 생각 자체도 이 뇌에서도 이거 제대로 생각하고 있나, 뭐 매일같이 안개 낀 장춘단공 같이 뿌옇고, 그래서 너무 안 좋았는데, 저는 그래서 안경을 저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니고요. 또 이런 안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검었진 않지만 네. 바람 부는 날 같은 데나 네. 이렇게 실내에서도 차원으로. 어떤 때는 눈이 아프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쓰기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저는 눈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눈을 보호해야지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은 어떻게 나이 드셔도 시력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지 좀 네. 결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이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는요. 네. 사실 눈에는 예방만큼 좋은 치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예방을 하지 못했다면 그 네. 두 번째 좋은 거는 이제 조기 진단이죠. 네.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요. 눈에는 예고와 통증 증상들이 없이 찾아오는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대부분 대중들이 아실 만한 녹내장 같은 병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 시야가 다치는 병인데, 시야가 다쳐서 이 삶의 불편을 느끼기 전까지는요, 본인은 사실 시야가 다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거는 서서히 다치기 어떻게 때문에. 예방할 수가 있나요? 이제 예방이라기보다 녹내장 조기 진단함으로 인해서 그게 점점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하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 눈이 나쁘지가 않고 별일이 없어도 그냥 애뉴얼로 한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업하는 거가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면요, 저희가 네. 한 5,000마일 6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 체크하러 가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정비소 1년에 2번 가거든요. 가서 맞아요. 이제 정비소 가시면은 엔진오일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드를 열어서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합니다. 네. 예, 뭐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에어 필터도 그렇고, 사실은 눈도 똑같은 거거든요. 오시면요, 이 100년 동안 쓰셔야 되는 눈, 두 번의 기회밖에 없는 눈이기 때문에요. 네. 매년 와서 이 눈이 건강하다는 걸 확답을 받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이들은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절대 아이들은 엄마 눈이 안 보여요라고요
초기 증상 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업에 문제가 됐을 때 아, 아이들이 눈이 잘 안 보여서 벽에 부딪힌다거나 넘어졌을 때 그래서 오시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큰 잘못된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더 오셔야 되고요. 그걸 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조금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더 빨리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저희들이 대중들한테 말씀드릴 때 많이 여쭤보세요. 그럼 누가 안과에 언제 찾아가면 되냐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하실 방법은요. 눈을 가지신 분들은 어저께 오셔야 될 병원이 안과입니다, 사실은. 아, 예, 그래서 예방 차원, 초기 진단 차원에 봤을 때 사실은 어제만한 게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 안과에 찾아가셔서 꼭 내 눈이 건강한지, 내 가족의 눈이 건강한지를 꼭 체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